오늘 원래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고 오시는데 아마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6학년 학생들도 있을까요? 6학년 친구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중학생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에이미 장이고요. 저는 CNC 학원에서 특목관 수업하고 있고요. 특목관 하버드반 그리고 스탠포드 예일반까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입시의 첫 걸음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드려 보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먼저 CNC 학원이 목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 그리고 목동은 경쟁력 있는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 CNC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CNC는 3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다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으시고 열정도 겸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담임제다 보니까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다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 아이들 좀 멘토로서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사춘기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잘 관리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수업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저희가 한 학생에 대해서 듣기, 독해, 그리고 말하기 뭐 이런 전 영역, 문법까지 다 봐주다 보니까 아이가 특정 분야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바로 행동을 취하시죠. 그래서 어떤 영역 부족한지 알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아이와도 상담하고 그 부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강사 중에 한 명인데 제 소개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유학을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말렸고 저는 갔습니다. 그때 안 보내주신다고 이제 했어요. 안 된다. 너무 어리다. 근데 그때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급식 같은 거 다 안 먹고 나는 간다. 유학한다. 학교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집에 가서 보내달라. 이렇게 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시작하면서 뉴욕으로 가서 공부를 했고요. 뉴욕에서 공부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저는 심리학 졸업했습니다. 심리학 졸업하고 부전공은 사회학 전공했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교육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교육과 그리고 제가 잘하고 있는 영어를 접목하면 나중에 좋은 강사 또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입학했고 대학원은 뉴욕대학교 NYU 아시죠? 입학해서 테솔 전공했고요. 테솔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는 제가 CNC에서 특목관 중일 전임 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정의조 영어학원에 있었어요. 정의조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정의조 학원에서 저 리스닝하고 스피킹 팀장으로 있었고 독해 수업 했었고요. 그보다 더 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저는 항상 뉴욕에서 유학을 했는데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하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뉴욕에 있는 입시 컨설팅을 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입시 컨설팅은 이제 성인에게 토플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토플 수업해주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완성시켜주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학점 만들어서 입학시키는 과정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해서 그때부터 쭉 이제 강사로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목표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뤘다고 저는 봐요. 사실 이제 이룬 상황인데 저는 뭘 중시하냐면 우선 소통 중시하고요.
소통은 부모님들과 소통 중시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소통 중요시해요. 네, 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파악, 그리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피드백을 그동안 받았는데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보여드리기는 제한적이어서 이제 가운데 것만 볼게요. 이건 정말 따끈하게 불과 이제 며칠 전에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왜 최 선생님으로 에이미 선생님이 뽑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아이의 이제 문제점은 뭐였냐면 아이가 굉장히 성실해요. 학원에서 보이는 바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 아이가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외운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 리스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리스닝을 그럼 안 들릴 텐데 부모님이 개입해서 한번 앉혀서 읽어봐 라고 했대요. 근데 당연히 학생은 싫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받고 저도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학생한테 맡기기에는 학생은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자기주도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맡기기에는 이제 정말 트러블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가 수업의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추가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읽고 한 명씩 발음하고 익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게끔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부모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른 친구는 이 친구도 굉장히 성실하고요. CNC의 재원생이에요. 재원생인데 부모님이 처음부터 걱정하셨던 부분은 아이가 문법을 어려워한다. 문법 어려워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성실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 진단평가 봤어요. 저 1분기, 올해 1분기 시험이고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오답 개수가 보시면 어머니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아버님. 굉장히 많죠. 이 친구한테 이제 수업하는 방향과 동시에 따로 추가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좀 공부 방향을 이렇게 해보자. 잠시만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업 방향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가이드를 줬고 이 친구는 추가적으로 저와 더 공부를 하면서 그 방향대로 공부를 했고 2분기 성적인데요. 2분기 이제 문법 성적 많이 해요. 오답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진단평가를 봤는데 성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아이가 하지 않는데요. 어려웠다라고 해요. 다만 어려웠는데 우리 친구가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이더라. 저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막연하게 풀어요. 감으로 풀죠. 이게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풀어요. 왜냐면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묻는 건지 힌트가 보인다. 그리고 정답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좋았었어요. 부모님도 그 후에 상담을 할 때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고 이렇게 가이드를 받길 너무 잘했다. 아이가 이런 피드백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작년 학생인데요. 올해도 우수한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친구만 가져온 사례인데 이 친구는요. 처음에 봤던 이 505점이라는 첫 번째 진단평가 성적인데 저희가 1년에 총 4번의 시험을 봐요. 분기별로 보는데 이 성적이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총 3번의 시험 동안. 근데 이 친구도 평소에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평소에 실력 굉장히 좋아서 저는 항상 기대를 가지는 친구인데 아이의 평소 실력만큼 진단평가에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아이하고도 상담합니다. 상담하고 우리 친구의 원인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정확히 주는데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아이의 성향과 습관의 개선이 필요해요. 아이의 성향을 바꿔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미 고착되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아이하고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했고요. 그리고 가르쳐 준 후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진단평가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 봤어요. 스탠포드 반 다음에 하버드 반인데 그 레벨 건너뛰고 0.1반 성적 나와서 결국에 0.1반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성적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작년에 어머님이 이제 리스닝이 아이가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거든요. 리스닝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는 했는데 처음 시험 보니까 정말 리스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따로 개별적으로 좀 피드백과 다른 수업들 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리스닝 만점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잘 나올 수 있잖아요. 우연히 찍었는데. 세 번째 시험도 만점이에요. 리스닝. 네 번째도 만점이에요. 그 친구는 승반하고 결국에는 쭉쭉쭉 올라서 정말 높은 반으로 우리 인사하면서 2학년을 이제 헤어졌지만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분명 성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하고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봐줘야 해요. 개별적으로 아이들 꼼꼼하게 봐야겠죠. 이건 저희 성과이고요. 저희가 3분기마다 저희도 평가를 받아요. 학생들의 평가, 그리고 학부모님의 평가 다 받는데 제가 처음에는 CNC버 초등학생들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 가르쳤고요. 그때 저희가 전관에 300명 이상 선생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전관 1등 했던 내용이고 여기는 지금 요번 내용이에요. 불과 뭐 한 달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평가를 할 때 각각의 영역은 만점이 10점인데요. 학생들의 이해, 성실, 열정, 만족, 아이들이 느끼는 바가 다 최고다라고 느꼈던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지만 제가 여기서 유심히 보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도. 저 이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해도에 들어가는 게 내용이 이러해요. 수업 이해가 잘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적의 향상이 있다고 체감되는가? 요 두 가지.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와서 노력과 투자하는 원인이잖아요. 저는 요 부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설문조사에서는 제가 관리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 받으려고 학원 보내시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항상 저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 원래는 Content Based Learning이라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내신 시험이 없는 기간 동안도 이렇게 컨텐츠 기반의 수업을 했는데 이 컨텐츠 기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의 공부냐면 뉴욕이나 혹은 해외 소재에서 대학교 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커리큘럼 커리큘럼 한 학기를 축소한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한 주제를 깊이 있고 넓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2, 3주 공부를 한 주제로 하면요. 이게 어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휘가 습득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이 다양하게 되는 부분도 우리 아이가 얻어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문법도 당연히 따라오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에요. 습득.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냥 언어는 받아들이고 지식은 학습이 되는 이런 수업이 저는 6학년 때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은 내신이 없을 때 이런 수업을 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수업했던 내용인데 그때 주제가 바이오루미네센스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 아마 바이오 정도는 뜻을 알 것 같아요. 바이오가 생물이고 루미라는 뜻은 비추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생물이 빛을 내는 생물 발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처음에 여기 차트는 첫 번째 채우는 차트는 우리 아이들에게 묻는 게 What do you know예요. 뭐 알고 있니? 생물 발광에 대해서. 요거를 묻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영상을 보는데 영상은 저는 굉장히 짧게 봐요. 최대 2분입니다. 영상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What do you want to know를 채우라고요. 뭐 알고 싶어? 여기서 궁금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내용인데 요거 우리 짧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바타 영상인데 영상 보시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줘 보세요.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 영화 영상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이제 뒤에 배경에 식물들이 빛을 내고 씨앗이 빛을 내고 있는 이게 바로 바이올루미네센스라는 생물 발광인데 근데 이건 영화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이건 현실에 가능합니다. 왜 아무도 없나요? 현실도 가능해요. 요거 다음 영상은 현실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본 학생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실제로 그 플랑크톤이 빛을 내는 거예요.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고 이 영상까지 학생들 보여주고 나면 이제 아이들 호기심이 터져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게 바이올루미네센스인 거죠. 이렇게 학생들의 호기심이 증폭된 상태에서 뭐 알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know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는지,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어휘를 정리를 하고요. 궁금한 어휘 이제 앞으로 리딩이나 리스닝이 다 있으니까 어휘 정리하고 그 옆에다가 아이들이 그 어휘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요. 이거 왜 하냐면 어휘라는 것을 사실 가장 잘 외워지는 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는 맞는데 아이들이 정말 내가 써먹을 수 있고 의미가 있어야 내 기억에 박혀요.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문법 틀려도 관계없어. 의미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하고 나면 테드톡 들어요. 테드톡 듣고 문제 풀고요. 근데 스크립트도 제공을 하는데 이유는 테드톡 듣다 보면 리스닝에서 어려운 구간이 있잖아요. 안 들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 핵심적인 어려운 구간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같이 정독해야 돼요.
정독하고 한 2번, 3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크게 읽어보고 책 덮고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이게 다 들리면 이제 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과정을 잘 안 거치죠.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가져온 리딩인데 여기에는 이제 왜 생물이 빛을 내는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런 내용 나오면 문제도 풀고요. 여기는 이제 리딩의 마지막인데 토플 지문인데 이 토플 지문은 고득점을 위해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 토플은 120점 만점에서 1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이 정도의 수준의 토플 지문이고,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아이들하고 영어로 토론을 합니다. 이 수업은 다 영어 수업이에요. 영어로 토론을 하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여기 지문에서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 빛을 내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밖에 이제 가로수를 없애고 나무에다가 이런 화학적인 물질을 주입해서 그럼 가로등 없애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밤에 밝게 비출 수도 있고 너무 예쁘게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인상 깊은 기억이 남네요. 우리 아이들이 컨텐츠 베이스 러닝을 6학년 때까지는 했었어요. 중학교도 시험이 없는 친구들은 했었고, 근데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죠. 이제 우리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하고, 중학교 학생들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왜 컨텐츠 베이스 러닝을 이제 버리고 전향을 했냐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니즈가 바뀌어요. 부모님의 니즈가 바뀌고 학생들의 니즈가 바뀝니다. 입시 시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수능 모의고사 풀어야 하지 않아요? 문법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원하시는 것들이 생기고, 학생들은 정답률을 높이고 싶어요. 나는 푸는 건 좋은데 정답이 높여져야 동기부여가 되고 재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원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토플 리딩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학생들이 리딩을 잘해요. 그래서 요약 잘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니 요약해봐, 서머리 해봐 라고 하면 잘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머님 독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아이한테 한 문단 읽히시고 여기 작가가 너에게 말하고 하자 하는 요점이나 주제가 뭐야? 그거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못해요. 아이들이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면 그 지문에서 주제의 밑줄까지는 칠 수 있어요.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보통 토플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에 죄송합니다. 보통 토플 지문에서 그 문단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주제라고 배워왔어요, 아이들은. 근데 정말 아이들이 수준이 더 높아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문단을 읽고 전체를 함축할 수 있는 요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 아이가 정말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답률 향상하고요, 독해력과 논리력 향상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 주제 찾기, 목적 찾기, 글 배열, 문장 삽입 이런 거 해결해야 동기부여 되니까 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수업의 방향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정답률 향상시켜야 되고 독해력 키워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라고 하면 아이들은 싫어하죠. 아이들은 중학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요. 문법 방향과 목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아이들은 재밌어야 되죠. 재밌어야 학원 가겠다고 하죠. 안 그러면 가기도 싫어하니까요. 그 다음에 몰입이 돼야 되는 수업. 아이들이 몰입이 돼야 돼요. 선생님만 몰입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해 보는 건 체계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빈틈이 많아요. 어떻게 재밌게 하냐? 문법에서 아이들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문법 어려운 이유는 개념 암기하기 싫어요. 문법 어려워요 라고 하면 개념 암기가 안 되고요. 개념 암기하기도 싫은 건데 이게 방법은 재밌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평생 가도록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임팩트 있게 암기하는데요. 임팩트 있게 암기하는 방법이 재밌는 스토리도 만들고 글도 써요. 근데 이제 노래도 이용해요. 나비야 동요 아시죠?
나비야 동요를 가지고 투부정사 암기했어요. 아이들이 투부정사 정말 싫어하거든요. 투부정사 암기 많이 했고요. 나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 모군중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모군중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이 노래.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떻게 암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정말 공부 집중 안 하는 남학생도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 부를 땐 가장 적극적이에요. 여기 누구라고 알려드릴 순 없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투부정사 외우기 위해서 하는 노래인데 약간 노동과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좀 힘들어요. 힘들면 누군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가죠. 그럼 이 노래예요. 나비야 나비야 시작하면 아이들 너무 잘 부르고 나면 좀 힘이 나서 다시 공부하고요. 이게 저희가 1, 2월 달에 외워서 공부했는데 지금도 그냥 막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평생 기억에 남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거 방법을 계속 해왔으니까 작년에 모군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도 했대요. 저희 이렇게 외워요. 잘 외워집니다. 초보정사가 시험 범위거든요. 내신 시험 범위예요. 자, 저희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개념은 공부하는데 암기 차트도 만들어서 아이가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저희가 개념 수업하고 암기 차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외우는 거예요. 재미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학습,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냐면 저는 굉장히 촘촘하게 수업하거든요. 아이들이 빈틈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정말 빈틈을 다 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아이가 고학년 됐는데 성적은 향상이 없는데 어디가 빈틈인지 어디를 메워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주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문법 교재 레벨 2를 이용해요. 레벨 2면 중학교 2학년 교재인데요. 근데 2학년이지만 제가 정리한 개념 노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초등학교 문법부터 중1 것까지 차근차근 같이 들어가서 중2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법책에서 비교급, 최상급, 반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교급과 최상급은 형용사, 부사를 변형해서 만들어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형용사, 부사를 어려워합니다. 되게 놀랍죠? 처음에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형용사 그거 애가 모른다고요?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형용사 어렵고요. 부사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구별 못해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을 해봤을 때 익숙한 것이면 답이다. 이게 아이들 생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급, 최상급 하기 전에 형용사, 부사 아주 기초부터 다시 다잡고 복습하고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문법책에 있는 내용을 문장 단위로 끊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문 한두 개 넣어서 아이가 그 문장 소화하고 이해했는지 봅니다. 왜냐면 아이들 그 용어 어려워하잖아. 투부정사라는 용어, 부사, 보어 이런 말 어려우니까 이런 거 다 한 번씩 정말 친구 소화했어? 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문제 몇 개씩 집어넣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었냐면 저는 설명을 간결하고 짧게 하고요. 아이들 아웃풋은 최대로 내려고 해요. 설명이 길어봤자 아이들 잘 안 들어요. 지쳐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조금 TMI이긴 하지만 제가 보컬 학원을 다녔는데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두 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한 분은 1시간 동안 수업하실 때 45분은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15분 해봐요. 근데 정말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분은 그 반대예요. 선생님이 15분 설명하고 제가 45분 하는데 저는 후자 선생님이 더 좋았어요. 내가 해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든 아니든 학생들은요, 그냥 먼저 해보고 싶어요. 해서 틀리면 그때 피드백 줘요. 그래서 설명은 간결하게 하되 문제 한 문장씩 이해했니?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요, 문법 개념 노트를 주면서 다 제가 정리한 내용 만들어서 촘촘하게 그리고 아웃풋은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형용사부사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한 번만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공부하는 저희 반 아이들이 문법 레벨 2인 중학교 2학년과 끝났어요. 끝나고 레벨 3, 더 높은 수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약 2주간은 이전에 공부했던 문법 전체 단원을 총 복습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내서 2주 동안 계속 복습해요. 아이들이 앞에 내용 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 다시 상기시킬 겸 해서 총 복습,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단원은 잘 풀어요. 똑같은 문법만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문법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뭘 묻는 건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훈련 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공부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리딩은 하는데 독해가 약해요. 독해가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체계적으로 안 읽어요. 주제가 뭔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읽고, 정말 중급은 이거예요, 어머님. 중급은 문제에 나온 키워드를 지문에 가서 찾아서 매칭으로 풀어요. 이거 진단평가 성적에 혹은 아이 성적에 한계 옵니다. 발전이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만약 성적에 정체가 됐다?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매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읽어요?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읽기 위해선 주제 파악하고요. 문장 간의 논리력도 생각해야 되고 글의 흐름도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반은요. 정답을 찾았다면 그걸 시각화해야 해요. 아이한테 맡겨두면 아이들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우리가 시각화로 보여줘야 돼요. 자, 액티비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의 몰입도를 위해서, 몰입되는 수업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짝을 지어줘요. 그룹을 지어주고 아이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가 고른 정답이 서로 다르니까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너가 맞니 내가 맞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정말 가르쳐준 대로 설명을 옆에 친구한테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들으면 정말 짜릿하죠. 이 아이는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 보여드릴 거는 무관한 문장 찾기 수능 모의고사예요. 무관한 찾기. 단계별로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장에서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1차적인 거. 그 다음에는 문장에서 요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이거 못합니다. 아이들 못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요점 찾았으면 전체 주제를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 주제를 파악했다면 지문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굉장히 쉽게 썼거든요. 굉장히 쉽게 써가지고 무관한 문장이 바로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채소는 건강에 이롭다. 두 번째, 그 중에 녹색 채소인 오이는 비타민이 풍부하다. 세 번째, 오이의 비타민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도 같은 거 중요하죠. 순접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강아지는 오이를 좋아하고 5번. 하루에 최소 오이 1개는 권장된다. 무관한 거 바로 보이시죠? 4번이겠죠? 4번은 동물이 채소를 좋아하냐 아니냐의 선호도를 물어보는데 나머지는 채소의 이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데 수능 모의고사 똑같은 문제지만 정답인 친구도 있고 오답인 친구도 있어요. 저희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하고 네모로 표시했는데 저희가 같은 요점끼리는 같은 도형으로 체크해요. 3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3번에 Thanks to advances in cybersecurity system이라고 나왔거든요. 네모칸 표시했어요. 요점이 지금 우리 사이버 온라인 보안 덕분에 crime have lowered. 범죄가 줄어들었다라는 요점. 그럼 이건 장점이잖아요. 좋은 점. 나머지는 보시면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동그라미 요점은 신용 도용의 문제점과 신용 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야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를 보는데 제가 설명만 하면요. 아이들은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같이 해야 해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적용합니다. 저희가 근래 대에 대한 거를 공부했어요. 대는요 다양한 쓰임이 있거든요. 대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접속사, 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렇게 다양한 쓰임이 있는데 이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적인 이론을 학습했으니까 지문에서도 적용하면서 지문에 적용하면서 이제 아이들 내신 대비도 시키고 그리고 수능 영역의 어법 문제에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1학년 되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더 이상 신나게 놀 수 없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때 선생님들 다 동일하게 어떻게 수업하시냐면 아이들 당연히 관리 너무 훌륭하게 해주시고요. 성적 향상 위해서 같이 협업도 하십니다. 부족한 부분 없도록 잘 채워주시고 정규 수업이 중단돼요. 그동안 했던 이런 수업 다 안 하고요. 이제 내신에 전념합니다. 내신에 전념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좀 반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이라는 건 담임 선생님은 똑같은데 시간이 조금 변동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교과서를 이용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시 반에 오던 친구가 7시 45분에 올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의 시간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 수업해야 수업의 효과가 증가하고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이제 저에 대한 수업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1학년 될 친구도 있고 이미 된 친구도 있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좀 시각화도 해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에이미 장인데요. 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이따가 연락처 적어볼게요. 연락처에다가 개별적으로 문자 주셔도 제가 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지켜주시고 또 여기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